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 대외교류처장을 맡고 있는 민병현 교수입니다. 대외교류처장 같이 맡고 계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맡으셨고 어떤 역할 하시는 건지 좀. 2003년 2월 달에 대외교류처장을 맡았고, 대외교류처는 사실은 이제 세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외교류 업무, 그리고 학교 홍보, 그리고 국제 교류, 유학생 유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업무가 한꺼번에 묶어져서 대외교류처 이렇게 하고, 안에 이제 예전에는 국제교육원이라고 이제 한국어교육의학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캠퍼스에 의학당이 하나가 있고 홍성 캠퍼스에 의학당이 있습니다. 전체 직원은 국제교육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6명, 그리고 대외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2사람 직원, 총 8명의 직원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국제업무 중에서는 또 각국 뭐 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트남, 몽골, 그 다음에 우즈벡, 그리고 키르기스탄 한 8명 정도 근로학생들이 있고, 또 조교 개념으로 홍성 캠퍼스에 2명 정도 영어를 하는 영어 트랙 조교가 1명 있고, 또 한국 학생 조교 업무를 하는 학생 1명,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지금 청운대 유학생 현황 어느 정도 지금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나라가 좀 많고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2024년도 현재 9월 달에 청운대학교 전체 유학생은 820명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그 분포를 차지하는 나라는 몽골 350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28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즈벡, 중국 뭐 비슷하게 한 100명 안쪽에 이렇게 있고, 나머지 뭐 소위 말해서 이란도 있고, 키르기스탄 요 근래에 이제 영어 트랙 수업을 하는 네팔, 뭐 이런 다양한 국적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2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정도인지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처음에 이제 대교류처장 맡고 2023년도 2월 달에 현황 보고 받았을 때 저희들 240명 정도? 전체가요? 네, 전체가 240명. 코로나 이제 다 이제 종식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에이전시 통해서 학생들 유치하고 해서 240명에서 지금까지 전체 포션은 한 600명 정도 증가된 것 같아요. 청운대에서 유학생들한테 주는 뭐 혜택, 장학금, 어떤 게 있는지. 네, 보통 이제 수도권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장학금 혜택,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혜택 있지만 사실은 미미한 수준이고, 메이저 대학들은 대부분 한국 학생들보다 보통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더 등록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이제 지금 가장 유학생이 많은 학교가 이제 한양대학교 지금 한 8,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경희대학교 한 7,000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뭐 고대, 연대, 고대, 서울대학교, 뭐 이제 다양한 이제 수도권 메이저 대학들이 사실은 이제 6,000명 이상 이제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데, 수도권 대학들은 등록금을 사실은 이제 한국 학생보다 조금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장학금 혜택도 있다라는 학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운대학은 학부 저희들이 이제
공대 기준 했을 때, 뭐, 인문사회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한 320만 원, 뭐, 그 정도 선인데, 이제 공대, 저희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은 경우는 387만 2천 원. 정확하게. 그 정도 이제, 방송 영상도 그 정도 받을 것 같은데, 이제 실습이 있기 때문에, 호텔 조리나 뭐 이런 실습이 있는 학과들은 대부분 이제 한 거의 4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은 얼마나 받느냐? 210만 원, 50%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홍성 캠퍼스 오는 애들은 한 학기 면제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는 등록금 면제, 그 장학금을 전체 혜택을 주고, 나머지 이제 7학기를 이제 사실은 50% 해갖고 2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받는 그런, 그래서 뭐 저희들 학생들 그 메리트 때문에 그래도 청대학 많이 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혹시 인천 캠퍼스는 그럼 다른 건가요? 인천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똑같이. 캠퍼스도 50% 정도 이제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첫 학기는 인천 캠퍼스 등록금을 받습니다. 혹시 그 유학생들 봤을 때 어떤 뭐랄까 다 뭐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 생활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거주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게 되는 건지. 인천 캠퍼스는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제 대교류처에서 부동산 그 기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제 원룸을 구해줍니다. 학교 근처에. 그래서 이제 뭐 가격대, 인천 캠퍼스 같은 경우 저희들 파악할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 뭐 35만 원, 40만 원 요 선에서 방을 보통 원룸을 구해주고, 이제 홍성 캠퍼스가 기숙사가 저희들이 이제 1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먼저 권하죠. 4인 1실 같은 경우에 한 학기에 보통 50만 원, 그리고 4인 1실에 이제 책상에 안에 들어갔으면 60만 원 이렇게 되고, 2인 1실은 90만 원, 100만 원 한 학기에 보통 그렇게 해서 기숙사에 보통 이제 입주를 시키죠.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 지금 이제 네팔 학생들이 저희들 유학생이 왔는데, 이 학생들은 비건이나 뭐 채식주의자, 그리고 고기, 또 이제 네팔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 신도들도 있고 불교 신자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육류가 제한적입니다. 뭐 닭고기라든지 뭐 이런 양고기, 이런 고기만 먹기 때문에 이제 기숙사 처음에 입소를 해가지고 외부에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외부에 원룸을 알아보고 원룸에 이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곳을 소개를 해서 뭐 지금 우리 네팔 학생들 이번 학기에 처음 들어왔는데 외부에 원룸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비는 전액 환불 조치했습니다. 그 청운대뿐 아니라 요즘에 뭐 각 대학에서 유학생 유치에 대해서 조금 더 공을 들이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유학생인 유치가 어떤 면에서 좀 의미 있고 중요한지 학교 입장을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청운대학은 사실은 이제 인천 캠퍼스 수도권에 사실은 캠퍼스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지방 홍성 캠퍼스가 또 있기 때문에 홍성 캠퍼스가 본교입니다. 여기가 또 학생들이 가장 많고 또 좋은 학과들이 홍성 캠퍼스가 많이 있습니다. 공대 위주로 사실은 이제 인천 캠퍼스 갔기 때문에 인문사회 계열이나 그 다음에 홍성의 뭐 그 학과들을 보면 이제 문화 콘텐츠, K컬처 쪽으로 상당히 인지도가 좋은 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역 대학으로서의 역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역 소멸 관련해서도 유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인근만 해도 식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제 근로를 하는 우리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근에 이제 해전대학도 유학생이 한 1000명 정도 유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들과 청운대학교 유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지역에 그
시간제 근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여도가 크고, 또 이 학생들이 실제로 전공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소비하는 그 돈,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노동과 그리고 소비, 그리고 만약에 정주를 한다 그러면 지역 소멸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각 지자체,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시려고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국가 차원에 이제 2027년도까지 300만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비전 제시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래서 저희들도 발맞춰 지역대학의 가장 중요한 포션이 첫 번째가 사실은 유학생 유치라고 생각을 하고, 요 근래에 지역총장 협의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한 35%가 비중이 이제 유학생 유치라고 이제 총장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홍성에 있기 때문에 유학생이 지역 소멸과 함께 지자체와 그리고 산업체 그리고 청운대학 학교가 지역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 대외 교육처 하시면서 유학생 유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 지역대학에서 유학생 유치할 때 좀 어려운 점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이제 대교를 처음 맡으면서 이제 출장을 상당히 이제 해외 출장이 많은 편인데, 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을 출장을 갔다 오면서 그 나라가 이제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수도권을 선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선호한 부분에서 지역 대학은 유학생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마케팅 전략으로 사실은 이제 장학금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 정도 장학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첫 학기는 그 수업료를 면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제도를 주고, 또 홍성 캠퍼스에는 1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저희 기숙사가 호텔급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어필을 하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돈이 들어가더라도 실제로 수도권 대학을 가려고 하고 대도시에 있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유학생들이 홍성에서 그 정주하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장학 혜택도 더 많이 이렇게 주고, 또 아르바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서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하는 거, 그리고 지자체에서 또 요즘 뭐 취업비자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대학교 졸업하고 났을 때 이 친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상주할 수 있게끔 비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들을 도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 소멸이라든지 지역에 도움을 받고 또 저희들이 학생을 유치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요. 마지막으로 청운대 이렇게 자랑 홍보하시고 싶으신 거, 이 학생들에게 앞으로 이제 하실 수 있는 또 마지막 한마디만 딱 해주십시오. 청운대학은 이제 굉장히 그 좋은 학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이제 홍성 캠퍼스에 20만 평의 넓은 캠퍼스, 그리고 송림, 그리고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은 부분에 저희 학교가 사실은 그린 캠퍼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홍성 캠퍼스가 좋은 여건에 있고, 그리고 다양한 장학제도, 그리고 또 인천 캠퍼스라고 하는 수도권의 제2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캠퍼스는 공과대학 위주로 가 있기 때문에
첨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유학생들은 인천 캠퍼스, 그리고 K컬처 관련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홍성 캠퍼스 이렇게 이원화해서 지원하면은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이제 석사, 박사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첨단 분야의 석박사 통합 과정이 있기 때문에 원 스텝으로 학부, 석사, 박사 이렇게 해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지도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은 특성화되어 있는 커리큘럼, 특히 이제 방송 영상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굉장히 과거에 교육부 특성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시설도 잘 돼 있고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많이 이제 도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학력 인구 감소가 되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사실은 많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서 유학생들하고 콜라보 할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의 커리큘럼을 한국의 첨단 분야를 배우고 가면 상당히 자기 나라에 돌아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청운대학은 다른 대학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따뜻한 대학이다. 교수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캠퍼스에서 항상 24시간 상주하면서 학생들하고 교류하는 그런 따뜻한 대학이다라고 홍보를 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